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효자입니다. 오늘 일요일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가 오늘 또 많이 왔죠. 지금 한 달 내내 주말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사실 어제부터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가족 약속이 생겨가지고 좀 늦게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는 오전에 될 거예요. 오전에 될 거고, 또 일요일 영상 가장 중요한 거 알죠? 이번 주 또 우리가 일요일 영상만 잘 공부해두면 한 주간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강한지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만 매매를 하게 된다면, 지금 수급 분산이 심한 장세잖아요. 이런 장세에서도 이런 일정과 모멘텀 이런 걸 잘 공부해 둔다면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은 그 매매를 할 때 수급 분산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제 한 종목에 수급이 집중되면 오버슈팅이 나와요. 저번 주부터 제가 계속 그 종목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오버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뭐냐면 생각보다 더 많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 그쵸? 그리고 나서 반등 없이 쭉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쵸? 장 끝날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간 외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다음날 또 이렇게 하루 정도 더 횡보하다가 반등하는 경우. 이런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호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살짝 먹고 나와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어렵잖아요. 직장인분들 어렵고, 주린이분들도 어렵고, 그쵸? 어디서 매도할지 잘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오기 전에, 이런 오버슈팅 나오기 전에 보통 차트가 어떻게 되죠? 세력들이 매집을 하잖아요. 매집이 뭐예요? 물량을 모은다고요. 이전에. 그러니까 차트에 이전에 힌트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해야 돼요. 잘 모아서 매집 매매죠. 모아서 슈팅이 나올 때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파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손절하고. 지금 수급 분산이 심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쳐다보게 되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는 잔손절이 많아요. 잔손절이 많고, 이런 것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장 복귀부터 해봐야겠죠? 5월 24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장 시작 전에 삼전에 악재 뉴스가 있었어요. 그쵸? 어디였지? 미국 외신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발열,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했다, 삼전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악재 뉴스로 반도체 테마의 약세였어요. 그래서 삼전이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봤는데, SK 하이닉스도 처음에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반도체 테마가 전체적으로 다 흘러내렸죠. 그래서 반도체 테마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국제 구리 가격, 구리 선물 가격에 반등이 나오면서 전력 테마, 그리고 구리 테마가 강했었고요.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예정, 그런 기대감에 화장품 테마의 강세, 그리고 김 가격, 이거 저번 주부터 제가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뉴스 보여드리고, 김 가격 오르고 있다. 그쵸? 그리고 라면, 그리고 일정도 있었고, 금요일날 코리아 엑스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 영상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월화 식품이 강할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조정 때 잘 모은다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그쵸? 근데 대장이었던 삼양식품은 갭이 너무 많이 떠서 그런지 이제 반등이 이렇게 시원하진 않았는데, CJ 시푸드 같은 거 이런 애들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냉동 김밥, 얘는 우양이 있었고요. 그쵸? 그래서 수출 증가로 식품 테마의 강세였다. 자, 그래서 강세 테마는 전력 구리, 그리고 태양광. 태양광은 이제 퍼스트 솔라, 미국에서 태양광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제 전력의 수혜다라고 해서 태양광, 그리고 SOFC 그런 테마 애들, 수소 쪽 이런 애들이 강했죠. 그리고 음식료 테마, 화장품 테마, 그리고 바이오, 조선까지도 좀 강한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약세 테마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도 에코프로 그룹 이런 애들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좀 떨어졌고, 수소 테마는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저 PBR 애들도 반도체, 그러니까 우량주 애들이 전체적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약세 테마는 이렇게, 그리고 보합은 SOFC, 요거는 이게 뭐의 약자였죠? 요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맞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 테마 애들은 보합이었고, 그리고 원전 HLB 그룹은 원전은 강보합이었어요. 그리고 HLB 그룹은 얘네도 강보합, 이렇게 마감을 했죠. 원전이 여기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르진 않았지만 G2 파워, 그리고 단기 과열에 간 우리 기술 이런 애들이 조금 올랐고, HLB 애들도 지금 좀 살짝씩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 임상 종양학회였나요? 이번 주가? 요게 이제 개최를 하고, 이때쯤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LB 주주분들은 이번 주는 요거 일정 여기 금요일 날 있으니까 많이 물리셨다면 지금 물 타서 이쯤 반등 나올 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HLB를 거의 할 적이 없었죠.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 효자방에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저는
바이오는 진짜 추천 안 합니다. 바이오는 좀 너무 항상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아. 바이오 애들은 그 올라갈 때는 진짜 세게 가는 건 맞는데요. 그런 데서는 이제 매매해도 좋지. 저도 이번에 매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꺾이기 시작하고 저런 결과가 나오면 반등이 정말 약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애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이번에 실수했을 수도 있어. 그쵸? 근데 뭐 HLB가 임상이 잘 나왔고 그랬으면은, 그 FDA 승인 잘 됐으면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 보면요, 보통 뭐 3상 통과해서 결국 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항상 보면은 그 기대감의 주가는 기대감에 가장 많이 올라. 만약에 이번에 잘 나왔어도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오르고 나서 저는 하락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테마나 그건 똑같아요. 그 기대감이 항상 가장 많이 오르고, 그 기대감 이후에 뭐 얼마 간다,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간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다 구라입니다. 아, 물론 갈 수 있지, 몇 년 뒤에. 근데 우리는 사실 몇 년 뒤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데, 그쵸? 그런데다가 이제 시간 투자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 세계 증시는 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은 1.10% 상승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5%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이제 미장은 그 엔비디아 빼고는 모든 종목이 거의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은 뭐 다 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애들도 내일은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26% 하락 마감, 코스닥은 마이너스 0.8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계도 한번 보면은 약보합이었죠, 거의. 뭐 아시아 증시 안 좋았고 유럽도 안 좋았고, 미장만 괜찮아서 뭐 미장 따라 내일은 갈 수 있겠네요. 이거를 수정 안 해서 약보합이었고. 자, 원자재 가격을 한번 체크하면 금 뭐 2,335달러 양호하고, 원유, 국제유가, 천연가스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5%나 하락을 했고. 이러면 이제 SOFC 테마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죠. 천연가스에서 뭐 수소 그런 거 추출해가지고 저거를 만드는 거였죠. 그 SOFC 테마는 천연가스 요 가격을 잘 보시면 되고, 전력은 구리 요거를 보면 되겠죠. 구리도 금요일날 한 4.8달러까지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4.75달러 약간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글쎄 내일 전력이 내일도 강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전력 테마 애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삭 엔지니어링은 이제 전력 붙여서 이번에 상한가를 갔고, 얘가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는 그 델 AI 서버 그 납품 그런 것 때문에 올라왔었죠. 그래서 전력이 내일까지도 강할까? 저는 모르겠어요. 내일 하루 정도는 쉴 것 같거든요. 근데 국제 구리 가격도 보면은 지금 이런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간이죠.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지금 3일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한번 뭐 5달러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첫 반등이잖아. 그리고 전 고점이잖아. 이런데. 그쵸? 이런데 또 전 고점이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게 내일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력 애들은 내일은 모르겠고, 한 화요일 정도에는, 그래도 화수 정도에는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리 선물을 잘 봐야겠죠. 구리 가격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 미장에서는 나스닥, 엔비디아가 지금 뭐 1000달러 돌파해서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괜찮았고, 내일 어느 정도 이제 갭이 뜨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액침 냉각이 이제 그 금요일 날 뉴스를 동반하면서 반짝했죠. 엔비디아에서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액침 냉각 요거 사용한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또 그 관련주잖아요. 근데 얘가 많이 올랐어. 4%나 올랐고, 이제 시간 외에서도 좀 올랐는데, 내일 그래서 액침 냉각 뭐 KN솔, GST 이런 애들이죠. 금요일 날 한번 반짝하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짝하긴 했는데, 내일 뭐 갭이 뜬다면 오전에 강할 수도 있겠죠. 이런 애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 이제 뉴스. 삼성, 엔비디아 니즈 맞춰가는 걸로 보아 HBM3E 공급 가능할 것. 이거는 그나마 이제 이번에 그 삼성 악재가 나오고 나서 지금 삼성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나마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은 뉴스인데, 여러분들 삼성 뭐 다들 아시죠? 지금 제가 뭐 딱히 여기서 설명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어떠냐면, 저는 솔직히 삼성 지금이 기회라고 봐요. 조금 이런 외신까지 이렇게 사가지고 저는 작업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삼성은 뭐 발열 그런 문제는 예전부터도 있었긴 한데, 그 제가 뭐 이래저래 뉴스 찾아보니까 막 그렇게 이게 추세를 이렇게 다 깰 만큼 악재인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그 SK 하이닉스는 엄청 좋게 말하잖아. 지금 외국인 보면,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이 정도로 계속 사고 있어요. 연속 매수 있고,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도를 때린 게 아닌가, 외인들 뭐 이런 데서. 그래서 뭐 아무튼 얘네들은 제가 지금 매매는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 있습니다. 계속 뉴스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좀 삼전의 그런 악재 뉴스를 너무 부각시켜. SK 하이닉스를 너무 좋게 말하고. 저는 그런 게 조금
얘네가 무슨 수작을 하는 건지, 외인들이 뭐 삼성 매도 때리고 밑에서 다 모으려는 건지,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양산이 늦어지는 건 HBM 핵심 고객사인 엔비디아에서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 HBM3E가 발열과 전력 소비 등 문제로 엔비디아 퀄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 뭐를 이제 부인하진 않았죠. 이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대응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뭐 만약에 엔비디아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을 했으면은 이제 사람들 안심해서 뭐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을 텐데 저런 식으로 기사를 내니까 이제 계속 끝까지 하락을 한 거죠. 장 끝날 때까지. 그래서 반도체 뉴스는 삼성전자 요게 다고요. 한중 정상회담 서먹했던 한중 관계 새로운 전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TA 2단계 논의 재개, 한중 외교 안보 대화 신설 등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하기로 윤 대통령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 이익 추구해 나가자라고 합니다.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한다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설명했다. 이런 거는 이제 좋죠. 화장품 그리고 엔터주 이런 애들이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화장품 애들이 전체적으로 갭이 뜬다. 그럼 이런 뉴스의 영향이겠죠. 근데 엔터주는 제가 보지 않아요. 뭐 JYP, 뭐 SM 그리고 하이브 이런 애들 시총도 무겁고 저는 보지 않을 건데 저는 이런 뉴스로 오히려 이제 그 화장품 수출이 예전 그 중국 쪽에선 줄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쪽을 저는 주시할 것 같아요. 화장품 중에서는 저는 뭐 많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제가 추린 건데 저는 당연히 실리콘2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 들어온 거 보이시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도 그렇고. 한 달 새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자, 얘는 투격인데 이제 조만간 그 투자 위험, 뭐 매매 정지 이런 거 갈 거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때 수급 겁나 몰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트렌드가 그렇죠. 투자 위험, 뭐 매매 정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것만 나오면 그때 기준봉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서 내일부터는 진짜 실리콘2를 잘 봐야 돼요. 전 얘 좀만 더 오르면 매매 정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시가에도 주시하는 게 좋겠죠. 자,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올리브영 다이소 수혜 1위 아이템은 이라고 해서 뭐 당연히 화장품 아니겠어요? 그렇죠? 올해 1월부터 4월 여행자 수 2,300만 명. 되게 많이 왔네. 명동 상권 매출. 그러니까 명동이 제가 이번에 그 친구 결혼식 명동 성당에서 해서 갔다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명동에 그 한창 사람 진짜 없었잖아요.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한알령 그런 걸로 중국인 없었었는데 최근에 갔다 왔을 때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아, 명동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K뷰티는 합리적인 가격 화장품 인식소 판매량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상위권에는 마스크팩, 선크림, 멀티밤, 세럼 등 뷰티 카테고리가 차지했다. 그렇죠? 화장품에 대한 그런 기사예요. 그리고 이런 거 제니파워 이 정도 일출은 미국서 돈 쓸어 담았다. 대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저 효자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효자 품목, 효자 종목, 그쵸? 화장품 테마는 K-팝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미국과 일본, 유럽 진출한 덕택입니다. 과거 화장품 기업들은 최대 시장을 중국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사드 등을 겪으며 탈중국은 필수 전략이 됐지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알려지며 화장품 기업들도 실적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화장품 산업이 오랜 부진을 벗어나 구조적인 변화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 낸 화장품 기업들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우량주만 나왔는데 한국 점유율이 일본이 가장 높고 그리고 미국이 그 화장품 시장이 1위라고 해요. 세계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2위라고 했었나? 여기 화장품 시장 1위는 미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2위, 일본이 3위. 일본에선 우리가 1위죠. 그 매출이. 그래서 이런 뉴스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엔비디아 깜짝 실적 재미 못 본 한국 증시 실리콘2 APR 주목한 까닭은 이라고 해서 원래 이런 거 제가 안 좋아하죠. 이런 뭐 매수 리포트, 뭐 증권가 추천 이런 것들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게 나오면 떨어지잖아 항상. 왜냐 이제 주가가 높으니까 밑에서 이런 뭐 외인 기관들이 이런 기사를 내고 나서 이제 개인들한테 던지고 개인들은 그쪽에 이제 고점이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돼요. 이 기사만 안 나왔으면 저는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뭐 지금 텔레그램 찌라시에도 막 많이 돌았고 실리콘2가 굉장히 좋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죠. 실리콘2 당연히 좋은 뭐 매출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너무 추천이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조만간 좀 물량 떠넘기기를 할 생각인가 그런 생각도 나고 근데 이제 뭐 지금 수급이 또 화장품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과 좀만 더 오르면 또 매매 정지를 간다는 그런 기대감, 그 사이에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히 이제 실리콘투가 또 내일부터 되게 강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올라타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한번 이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UAE 대통령 28일부터 29일 한국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 투자, 에너지, 국방, 방산,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뭐 이런 거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원전 테마를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서 잭팟 터뜨린 두산, SMR, 르네상스 왔다. 뉴스케일 파워의 원자로 튜브 등 주기기 납품 키로 7년여 만에 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문정부 때 이후로 기사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침몰하는 항공모함이었다. 뭐 원자로 대형 원자로를 34기나 제작한 원전 강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수주 물량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진짜 이건 좀 너무했죠. 신한울 3, 4, 5기 등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되고 수출길도 막히자 2017년 100%이던 공장 가동률을 반토막이 났었대요. 이듬해 가동률이 10% 밑으로 떨어지자 한솥밥 먹던 식구 수백 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내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시 물이 들어오고 있고 노를 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SMR 설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50조 원 규모 SMR 건설 프로젝트의 원자로 증기 발생 기기 주기기를 이제 납품한다. 공급 물량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SMR 시장이 본격 열리면서 두산 등 국내 원자력 발전 기업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 관련주가 뭐 한신기기가 아니고 그 어디였지? 한신기계가 맞나? 아까 찾아놨었는데 맞아요. 한신기계가 이제 관련주고 최근 이제 저점 그 단기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소형 원자력 발전소 하면은 예전부터 우진이 강했습니다. 우진. 근데 이제 최근 강했던 건 보성 파워텍이랑 우리 기술이죠. 지금 딱 차트만 봐도 우리 기술이 가장 높죠. 그리고 보성 파워텍. 저는 이 우리 기술이 단기 가열 이제 내일 2일차인데 저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가부터 좀 볼 생각인데 계속 올라서 이제 화요일 날 끝나죠. 월, 화.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 이제 시작인데 화요일 날 뭐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 보고 있고요. 30조 잭팟 체코 원전 수주 총력전 한국 가격 공기 맞춘다. vs 프랑스 우린 EU 한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원전은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져요. 재료의 연속성이 7월까지 있다. 이게 우선 그 협상 대상자가 7월 정도에 이제 선정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전 애들은 이번에 사실 좀 물려도 돼. 지금 뭐 이런 데서 UAE 뭐 이제 그 국빈 방문, 대통령 방문하고 좀 떨어져도 돼. 그래서 물려 있어. 근데 이런 우선 협상 대상자가 6월, 7월까지 재료가 있으니까 분명히 떨어져도 이런 쪽에 물려 있으면 이 기간 내에서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원전 테마 매매하는데 꿀팁이죠. 그래서 원전 테마는 뭐 단기 스윙으로 봐도 되고요. 내일부터 뭐 이전부터 했어도 돼요. 계속 원전 뉴스는 많이 보여드렸고 단기 스윙으로 잡아도 되고 이번에 뭐 단타를 하실 분들은 그 월화 이제 월화인가요? 화수인가요? 잠깐만 28일 9일 화수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뭐 단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눌리는 거는 싹 잡아서 또 7월 말에 이럴 때 이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죠. 한국의 최대 강점은 이제 온타임 버짓. 이게 뭐냐면 그 단가가 엄청나게 이제 싸서 그 예산에 다 이제 맞춰서 그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계약에. 그래서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프랑스보다 우리가 이제 2배나 좀 저렴하다고 하죠. 건설 단가가 우리는 킬로그램 와트당 3,571달러고 프랑스는 7,900. 근데 이제 프랑스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남이가 그쵸? 우리 같은 EU인데 우리 거 사용해달라 이건데 결국 우리가 되지 않을까? 가격 차이가 너무 나.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계속 밀고 있는 거는 유럽 내 인허가상 우위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인허가를 우리나라 뭐 한수원이 하면은 이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유럽은 이거 우리는 지금 돼 있어서 바로 이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EU끼리 우리 거를 이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런 자본주의 사이에서는 가격 싸고 성능 좋으면 그게 장땡 아닌가요? 저는 이거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는데 그리고 지금 뭐
세코 그 언론도 우리나라 걸 좀 극찬했죠. 그래서 이런 뉴스까지 있었고, 미중 갈등의 태양광 수소 ETF 총신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친환경 에너지 ETF 강세, 미중 고율 관세 부과, 태양광 업체 반사 이익, AI 전력 수요 증가도 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 태양광 애들이 금요일 날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효자방에서는 태양광 애들을 종배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돼.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종배했습니다. 종배했는데 4% 올랐어요. 매도 안 했어요. 저는 이거 시가에 먹었고, 지금 이게 시간이 새벽이라서 안 보여. 제가 이거 카페에다가 올려둘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시가해서 이때 이제 먹고요. 여기 종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지금. 근데 내일 갭 더 뜰 것 같아요. 왜냐면 퍼스트 솔라가 10%가 올랐어, 태양광. 그리고 다른 태양광 업체들도 다 많이 이제 강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내일 좀 갭이 많이 뜨지 않을까. 시가에 태양광 애들이 살짝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랑 뭐 화장품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블룸 에너지도 괜찮게 올랐죠. 이러면 SOFE 이런 테마이들이 강할 텐데, 수소 쪽이죠. SK 이터닉스가 이제 얘도 3% 정도 갭이 떴고, 얘네들도 강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태양광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갭이 더 많이 떠서. 퍼스트 솔라가 더 강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 제가 효자방이 뭐라고 말했냐면 엔비디아랑 블룸 에너지, 퍼스트 솔라 이렇게 계속 주가를 봐야 된다. 왜냐? 지금 이 전력 유틸리티 테마 중에는 태양광이랑 저 SOFE,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런 애들이 목요일 날 강했잖아요. 이게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멘텀이. 그래서 이런 애들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여기 적어놨었죠. 여기 이제 제가 이거 목요일 날 적었던 건데 이렇게. 근데 두 개 다 많이 올라서 내일 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액체 냉각 쓴다. SK, GS 환호, 잭슨황 파트너사들과 협의 중. SKN 부부 실증서 전기 소비가 37%나 하락을 했고, 2030년 시장 규모 2.3조 수준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나왔었어요. 오전에 나왔었고, 그래서 KN솔이랑 GST 이런 애들이 올랐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괜찮았는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또 이제 미장에서 많이 올라줘서 4%나 이제 올라줬기 때문에 액체 냉각도 내일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 게 많죠, 사실. 이따가 제가 내일 좀 제 생각에 좀 더 임팩트가 있고 강한 애들로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뉴스가 좀 많긴 해요. 잘 봐야겠죠, 그래도. 채태원, 일본, 미국서 HBM 추가 생산 검토, LNG, 수소 등 이제 일본과 연계해야라고 해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요거는 제가 그냥 수소 이런 거 얘기 나와서 혹시 또 SOFE, FC죠? 자꾸 F2래. SOFC 요 테마 이런 애들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국전력, 삼성반도체, 전력 인프라, 효율성 제고 지원. 금요일부터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전력 설비 애들 테마들이 이제 강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저거에다가 LS 마린 솔루션 제3자 유증이 있었습니다. 제3자 유증은 호재인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여기 공시에 놨던데. 제3자 유상증자 결정했다고 떴죠. 이게 이제 최대 주주 LS 전선. 그러니까 제3자 이제 대상자가 유명인이거나 유명 업체인 경우 더욱더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전력 애들이 다 같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삼성 기사도 있었고, 저런 LS, 그리고 전력 애들이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요일날 강했죠. 근데 내일까지 진짜 이어질지 모르겠어. 전 내일 하루 정도는 얘네가 그냥 횡보 혹은 살짝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좀 갈 것 같고. 유안타, 우양, 품절 대란, 냉동김밥 업체 중 유일한 상장사라고 여기 증권사에서 이렇게 좀 매수 리포트를 냈는데, 이것도 이제 금요일날 오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우양이 금요일날 좀 강하게 올라왔었죠. 근데 저는 이게 아직도 좋아 보여요. 뭐 단기가열도 아니고, 신고가도 얼마 안 남았구나. 뭐 이런 기사. 미국에서 지금 냉동김밥이 되게 인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7, 8월 국내에도 주문자 상표 부착, OEM, 대형마트 냉동김밥을 출시할 계획. 이런 뉴스까지. AI빨 전력 수요 폭증에 ESS 연료전지도 들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간 코스피 상승률 높은 7곳은 전력주, 데이터 증설, 전력 수요 급증, 전력 산업 호황, 과거 사이클이 최소 6년 지속. 그러면 이번에도 2029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전력 효율화 안전, SK 이터닉스, 두산 퓨어셀도 강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ESS 저 테마에서는 SK 그 이터닉스가 있긴 한데, 보시면 이 같은 흐름에 주가 오름세를 이어왔던 국내 전력 관련 종목에 대한 눈높이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손현정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전력 사업 확장
사이클은 교체와 신규 수요가 함께 반영돼 과거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 교체 사이클이 최소 6년간 지속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이클은 적어도 2029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올해 하반기엔 전력기기 전선 대비 주목을 덜 받았던 ESS, 연료전지, 슈퍼 캐퍼시터 등 데이터 센터 실시간 전력 효율화 관련 제품과 장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호재는 SK 이터닉스가 있었죠. SK 이터닉스는 지금 SOFC 그 테마기도 한데 금요일날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500억 가까이 들어왔고 이런 고점에서 지금 이음봉 나오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종가에도 올랐다. 내일도 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3만원 돌파할 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내일 문 여는 우주항공청 2032년 달 착륙 여정 촉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주항공 테마도 내일 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관심 종목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AP위성 그리고 세트레가이 뭐 이런 애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돈이 좀 쏠릴지 모르겠어요. 내일 만약에 돈이 오전부터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이외에 이제 재료의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번 더 뭐 뉴스가 나와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거 설립하고 뭐 지금 당장 뭐 달 착륙 그런 뭐 우주선을 띄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있을지 모르겠네. 밸류업 공시 시스템 가동 중국 기타란 투자 자금 유입 기대라고 해서 내일 요거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내일이 아닌가? 내일도 일정이 있는데? 내일 아닌가? 이제 요거는 금요일날 이렇게 했던 거고 뭐 아무튼 밸류업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정부 비대면 진료 실적 대폭 늘어나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이제 금요일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간외에서 비대면 진료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메가MD 뭐 인성정보 IB기명 이런 애들이 올랐고 이번 주에 그 의료대란 그 비대면 진료 요거는 일정이 있어요. 언제지? 여기 수요일 목요일날 산업부 한미 원격 의료 분야 협력 논의 그래서 이때 이제 일정이 있어서 뭐 내일 갭 뜨고 이틀 동안 밀렸다가 수요일날 좀 다시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뉴스는 이게 다예요. 오늘 좀 뉴스가 많았죠. 자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어떤 테마가 강할까요? 제가 지금 뉴스를 딱 보여드렸는데 자, 최근 강했던 테마부터 나열을 해볼까요?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지하고 여기서 어떤 테마가 강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화장품 있고 그리고 음식료 테마 있고 그리고 원전 있고 전력 테마 있고 전력 뭐 구리도 있고 그쵸?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수소 N SO F요 C 또 강한 애들이 있었나? 뭐 반도체? 자 최근 강했던 테마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테마가 내일 강할까요? 3개만 정해보세요. 3개 3가지. 저는 화장품이랑요 그리고 원전 그리고 전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광이지 않을까. 태양광 아니면 SFC 이렇게. 저는 내일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여기 제가 시나리오가 이렇게 안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 세 테마 중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한두 종목 시가에 할 거예요. 하고 나서 만약에 생각보다 약해. 그럼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테마가 강하다. 뭐 이런 애들이 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뉴스를 딱 봤을 땐 화장품 좋은 기사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그 결과가 이제 내일 나오고 발표를 해주고 그래서 화장품 애들 근데 갭이 많이 뜰 수도 있어. 이미 지금 중국 저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화장품 테마는 갭이 많이 뜨면은 저는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갭 떴다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눌렸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테마는 저는 일단은 실리콘2만 볼 거예요. 다른 애들 강하면은 걔네도 장중에 매매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제일 좋은 종목은 실리콘2.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원전은 모멘텀이 이제 7월까지 이어지고 여기서는 물려도 괜찮아. 여기서는 당연히 전 우리 기술을 볼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벌써 세 종목이잖아요. 되게 뉴스는 많았지만 테마도 뉴스도 많고 테마도 많았지만 내가 정해놓은 종목 그쵸? 여기서 딱 세 종목이 벌써 나왔어요. 그럼 이 세 종목을 집중해도 돼요. 집중하면 되고 매집을 해도 되고 뭐 눌리면 눌릴 때 잘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고 이래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완전 단타 성향이다. 이 세 종목을 찍었는데 오전부터 안 가. 그러면은 나와서 다른 애들 매매하고 이런 테마를 계속 주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 중이고 자 내일 일정을
일단 보면은 요거 한중일 정상회담 및 공동 성명을 이제 발표하고, 요거는 이제 보여드렸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 그리고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세계 비파괴 검사 학술 대회가 있는데 이게 뭐 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테마, 뭐 글라스 기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뭐 필옵틱스, YC캠, 그리고 HD 테크놀러지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리고 공정위, OECD 공동 AI 컨퍼런스 개최. 그래서 AI 애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AI는 최근에는,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는 강하다, 저번 주는 좀 약했죠. 그래서 AI는 내일 뭐 기준봉 세워진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볼 거고, 화요일날 PIEE 뭐 이제 스펙 합병이에요. 신규 상장을 하고, 요거 UAE 대통령 국빈 방한 이제 요거를 하고요. 그래서 원전 테마, 방산 테마. 그래서 내일 원전은 갭이 뜨고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장중에. 그러다가 장 끝나기 직전에 올라와서 시간 외에서 저는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오전에 바로 안 간다? 그럼 뭐 한 번 매수하고 손절을 해도 돼요. 빨리 끊어도 돼. 그리고 밑에서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 매수해놓고 이런 저점 지지가 나올 때 한 번 더 매수해서, 여기 뭐 내가 시드 100만 원이야. 그럼 시가에 뭐 30만 원 해놓고 지지 나올 때 30 해서 100만 원 다 채운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중에 이제 평단 확 낮아지고 올라갈 때 이제 수익 실현하면 되겠죠. 거래소, 기업 밸류업, 공시지원, 지역 기업 설명, 요거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 국제식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테마는 내일 뭐 종가 정도에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미장에서 강했던 건 태양광 테마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뉴스가 나왔었고, 그래서 원전이랑 태양광은 내일 볼 거고, 화장품? 저는 이렇게 세 개 일단 오전에는 집중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종목들이 많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나씩 어떻게 찍어요? 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몰라요. 여기서 뭐, 자, 태양광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누가 대장을 할지 모르죠. 하지만 힌트는 있지. 시간 외에서 가장 강했던 애들이 잘 가잖아요, 최근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다시 반등을 해서 이런 데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쵸? 시가부터 36,500원 이런 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태양광이 그리고 태양광 말고 저기 화정퉁, 실리콘퉁 이런 애들은 지금 눌림을 안 주죠. 계속 올라가고, 이런 데서 진짜 큰 장대 양봉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날레로,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투도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과열이지만 우리 기술도 저는 야금야금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 뭐 다른 애들 해도 돼요. 대장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런 테마들 중에 저는 이제 대장을 언급한 거고, 매일매일 대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래 근본 대장은 그래도 한 번씩 날 잡고, 또 근본 대장이었던 녀석은 어떻게 해요? 잠깐 대장을 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때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대장 아니면 2등까지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장세에는. 그래서 이렇게만 본 거고, 내일 다른 애들이 강하다 하면 장중에 매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브랜드도 저번 주에 계속 강했는데, 얘도 뭐 내일 그 지수가 약하면 신규 상장 쪽으로 또 돈이 쏠릴 수가 있어요. 내일도 지수가 안 좋다면. 근데 미장이 저 정도로 좋았으면 어느 정도 내일은 우리나라도 좀 버텨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 강했던 이오플로우 이런 애들도 지금 이음봉 나오고 이제 하락이 멈췄죠. 최근 되게 강하게 올랐고, 여기서 이런 거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이오플로우 이런 애들도. 그래서 이 정도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설명한 거 다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좀 안 됐다. 그럼 다시 좀 더 공부해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뭐 한국 시장 어렵다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어서 그 종목을 잘 매집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막 불나방 매매 이런 거를 하면은 손절이 나오는데, 사실 매집 이런 매매는 잘 손절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재료의 연속성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또 지금 반등 시원하게 나오니까 장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괜찮고, 그래도 장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귀 열심히 하시고 이번 주도 다들 핵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이 이번 주로 이제 끝이죠.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영상, 내일은 쉬고 화요일 날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